우리가 무심코 깻잎과 함께 먹은 이것 때문에 신경이 파괴되고 치매에 걸렸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요즘 치매와 신경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65세 이상의 고령층뿐만 아니라 이제는 30대 청년층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문제는 뇌와 중추신경계에 있는 신경세포는 다른 곳의 신경세포와는 달리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치매가 불치병으로 불리는 이유이죠. 그래서 치매와 신경세포 파괴를 예방할 수 있는 식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치매와 우리 신경계에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음식 5가지와 치매를 예방하고 뇌신경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깻잎을 먹는 방법 5가지를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께 전달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선잘. 먼저 치매와 뇌신경이 파괴되는 주된 원인은 뭘까요? 바로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높은 인슐린 저항성에 있습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만병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인 고혈압, 당뇨, 암, 치매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슐린 저항성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인슐린 호르몬은 저장 호르몬입니다. 간에, 근육에, 지방세포에, 우리 뇌에 포도당 에너지를 공급하고 저장하는 호르몬입니다. 이러한 공급과 저장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고혈당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 호르몬이 많이 분비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우리 몸은 많은 에너지를 저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에너지 저장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 한계를 넘어가면 우리의 세포들은 인슐린 호르몬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기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 호르몬에 저항하기 시작하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점차 악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항성이라는 점수를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병은 약을 먹어서 치료하는 것보다 수술해서 치료하는 것보다 병의 원인이 되는 식습관을 고치는 것이 훨씬 쉽고 안전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오늘 우리가 먹은 음식의 결과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음식을 자주, 그것도 많이 먹으면 우리 온몸은 염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만성염증이 결국 우리 신경과 뇌세포를 파괴하게 만들고 치매에 걸리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치매와 우리 신경계에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음식 5가지와 치매를 예방하고 뇌신경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깻잎을 먹는 방법 5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밀가루 음식입니다. 우리가 깻잎과 함께 먹는 음식 중에서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음식은 다름 아닌 밀가루 음식들입니다. 깻잎에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너무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뇌세포를 형성하는 재료가 되기 때문이죠. 뇌가 줄어드는 치매라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영양소가 바로 오메가3 지방산과 알파 리놀렌산입니다. 그런데 탄수화물과 글루텐 단백질이 주요 성분인 밀가루 음식을 깻잎과 함께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깻잎을 통한 오메가3 지방산 섭취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고혈당으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물론 깻잎을 먹지 않고 밀가루 음식만 먹는 것이 더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위안으로 삼을 일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함께 먹으면 중화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뇌세포의 재료가 되는 성분을 아무리 잘 섭취하더라도 뇌혈관 장벽이라는 뇌의 보호망까지 뚫어버리는 음식을 자주 섭취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즉 건강에 좋은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섭취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밀가루 음식들을 지속적으로 많이 먹게 되면 온몸이 만성염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치매를 앞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깻잎을 밀가루 음식을 먹기 위한 합리화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밀가루가 멀어지면 치매도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깻잎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따져야 할 것은 언제 먹느냐입니다. 물론 깻잎을 간식으로 먹자는 것은 아닙니다. 식사로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사로 먹어야 할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깻잎은 매끼 식사마다 빠짐없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식습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오메가3 지방산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 섭취의 불균형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역할인 반면에 오메가6 지방산은 염증을 늘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문제는 염증을 늘리고 유발하는 오메가6 지방산을 우리가 훨씬 많이 먹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식단 때문에 만성염증이 늘어났고 치매 환자가 폭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메가3 지방산 섭취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반면에 오메가6 지방산 섭취는 줄여야 합니다. 이 식단 개선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깻잎입니다. 깻잎은 많이 먹어야 합니다. 물론 개인 건강 상태나 환경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깻잎은 많이 드시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깻잎은 매끼 식사마다 5장씩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와 치매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설탕입니다. 특히 반찬으로 먹는 깻잎 무침, 조림, 찜을 만들어 드실 때 설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깻잎을 설탕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안 좋을까요? 깻잎뿐만 아니라 여러 반찬들의 여러 음식들에 설탕을 사용하여 달게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반찬이 더 적다는 것이죠. 우리 식단은 사실상 설탕이 범벅된 식단입니다. 설탕을 많이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나 안심하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맛술, 참치액 같은 조미유들도 설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스들에도 설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설탕은 이처럼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여지는 설탕보다 보여지지 않는 설탕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설탕이 이토록 치매 예방에 안 좋을까요? 설탕은 포도당이 절반, 과당이 절반인 음식입니다. 과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지방간이 되는 것이죠. 이 지방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빠르게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간이 결국 당뇨를 만들고 당뇨는 다시 치매를 부릅니다. 결국 설탕이 치매를 부르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죠. 설탕과 밀가루 음식은 무조건 줄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안 좋다는 것을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끊을 수 없고 줄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단맛을 좋아하고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능을 자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생각을 건강한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설탕과 밀가루 음식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습니다. 설탕은 우리에게 잠시 행복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은 우리를 오랜 기간 동안 고통스럽게 만드는 두 얼굴의 음식입니다. 설탕이 멀어지면 치매도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깻잎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두 번째로 따져야 할 것은 깻잎을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현재 깻잎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소고기, 닭고기 같은 단백질 위주의 음식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깻잎이 단백질의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드린 것처럼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을 줄이는 데 중심을 둔다면 함께 먹어야 할 음식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제가 추천드리는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과 함께 깻잎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를 함께 주식, 즉 한 끼 식사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치매가 오다가도 도망갈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들면 만성염증도 줄어듭니다. 만성염증 자체를 줄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한 만성염증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여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가공육입니다. 깻잎 요리에 햄이나 소세지가 들어가는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전입니다. 그리고 반찬으로 함께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공육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색다른 관점으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바로 가공육에 들어간 전분과 설탕입니다. 가공육에는 고기와 각종 첨가물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조드렸던 정제된 탄수화물, 바로 밀가루 전분과 설탕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제품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가공육은 고기로만 만든 음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이런 관점으로는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가공육은 아질산 나트륨 같은 첨가물 때문에도 안 좋지만 인슐린 저항성도 높이고 염증도 높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안 좋습니다. 한마디로 염증 폭발 음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끔씩 먹을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의 장점을 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음식들만 자주 많이 먹는 경우입니다. 저는 이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공식품은, 가공육은 시간과 비용이라는 행복을 주는 음식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때문에, 이 비용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 가공육은 꼭 줄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공육과 가공식품이 멀어지면 치매도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깻잎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세 번째로 따져야 할 것은 깻잎을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입니다. 조리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깻잎의 영양소를 최대한 파괴하지
섭취하지 않고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깻잎을 생것으로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메가3 지방산을 있는 그대로 풍부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생것으로 먹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깻잎은 전이나 튀김으로 먹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래 굽고 튀겨 먹으면 영양소가 가장 많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이나 튀김으로 먹기 위해서는 발연점이 높은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오메가6 성분 섭취가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깻잎을 통한 오메가3 섭취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깻잎이 오메가3가 많다고 해서 튀김 음식을 먹기 위한 합리화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깻잎은 쌈채소로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양념고기입니다. 돼지불고기, 닭갈비 등의 요리를 할 때 깻잎을 넣어 조리하거나 깻잎 쌈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최고로 맛있는 궁합의 요리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요리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깻잎이 쌈채소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요리를 더 맛있게 만드는 향신채소로 사용됩니다. 문제는 깻잎이 들어갔다는 이유, 좋은 채소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안심하고 많이 먹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즉 채소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양념고기에 아무리 밀가루 음식과 설탕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안심하고 드신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 합리화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합리화는 결코 우리 건강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시킵니다. 이런 심리는 보상 심리입니다. 좋은 걸 먹었으니 나쁜 걸 먹어도 중화된다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중화가 된다면 이 세상에 아픈 사람은 한 명도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가끔씩 먹는 요리, 별미로 먹는 특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요리를 매일 자주 즐기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깻잎, 상추, 양배추, 당근, 마늘,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채소들이 이 합리화로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에 좋은 요리로, 건강에 좋은 방식으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리화와 멀어지면 치매도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깻잎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네 번째로 따져야 할 것은 어떤 깻잎을 먹어야 하느냐입니다. 좋은 깻잎은 당연히 신선하고 농약을 쓰지 않으며 유기농으로 키운 깻잎이 제일 좋은 깻잎일 것입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우리가 최고로 신선하고 최고의 환경에서 만든 음식들만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접근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딱 하나만 신경 써야 한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잔류 농약입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깻잎이라도 잔류 농약이 많다면 우리 몸에 안 좋기 때문입니다. 다른 채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잔류 농약 제거입니다. 그렇다면 깻잎의 잔류 농약은 어떻게 제거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깻잎과 쌍추 같은 잎 채소들은 흐르는 물에 세척하시기 전에 꼭 물에 담궈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초나 녹차 우린 물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저는 10분 정도 충분히 담궈 주신 뒤에 흐르는 물에 두세 번 정도 세척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깻잎은 앞면뿐만 아니라 뒷면도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 합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술입니다. 깻잎을 술안주로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깻잎 전이 있죠. 깻잎은 반찬으로도 많이 활용되지만 의외로 술안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깻잎의 향이 너무 좋기 때문이죠. 그런데 치매 예방에 가장 안 좋은 음식이 술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술을 자주 마시면 기억력이 감퇴된다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깻잎이 술을 중화시켜주지 않습니다. 가끔씩 드시는 약주 한 잔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습관처럼 드시는 한 잔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잦은 음주는 치매에 너무 안 좋습니다. 깻잎이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서 안주 삼아 드시면 괜찮다고 위안을 삼으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 위해 깻잎으로 위안을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술이 멀어지면 치매도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깻잎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다섯 번째로 따져야 할 것은 깻잎에도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칼륨이 많은 채소들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깻잎을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깻잎 하나만 잘 먹는다고 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만성염증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란 하나만 잘 섭취해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건강정보를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균형 있는 식단 가운데 이런 노력들이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먹고 좋은 음식 딱 하나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어떻게 건강을
건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정보를 접하실 때에는 나무로 보지 마시고 숲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이 더 젊어지시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상추와 함께 먹은 이것 때문에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렸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음식 때문에 뇌세포가 파괴되고 암세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음식들 때문에 만성염증이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식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가장 안 좋은 상추와 함께 먹는 최악의 음식 5가지와 암과 치매를 예방하고 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상추를 보약으로 먹는 방법 5가지를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암과 치매에 걸리는 주된 원인은 뭘까요?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인슐린 저항성에 있습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인슐린 저항성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인슐린 호르몬은 저장 호르몬입니다. 간에, 근육에, 지방세포에, 우리 뇌에 포도당 에너지를 공급하고 저장하는 호르몬입니다. 이러한 공급과 저장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고혈당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 호르몬이 많이 분비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우리 몸은 많은 에너지를 저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에너지 저장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 한계를 넘어가면 우리의 세포들은 인슐린 호르몬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기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 호르몬에 저항하기 시작하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점차 악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항성이라는 점수를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 암과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인슐린에 저항하기 위해 우리 지방세포들이 분비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만성염증의 주범입니다. 이 만성염증이 암을 만들고 치매를 만듭니다. 우리 뇌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것이 치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 점수는 낮추고 건강 점수를 높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추와 함께 먹는 어떤 음식들이 인슐린 저항성 점수를 높이는지 그리고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 점수를 낮추는 상추를 보약으로 먹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비빔국수와 비빔면입니다. 우리가 상추와 함께 먹는 대표적인 밀가루 음식이 비빔국수와 비빔면이죠. 입맛이 없을 때 만들어 먹으면 너무나 맛있는 음식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빔 형태의 국수와 면은 혈당을 극도로 높일 수 있는 최악의 음식이라는 것이죠. 밀가루 음식은 안 그래도 혈당을 많이 높이는데 비빔 소스에 사용되는 고추장과 설탕 때문에 혈당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혈당 폭발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 사용되는 음식이 바로 상추와 오이 같은 채소들입니다. 물론 더 맛있게 먹기 위해 사용되는 것도 맞습니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함께 채소를 안 먹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겠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혈당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비빔면과 채소량이 동일하거나 채소가 더 많아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상 비빔면이 아니라 비빔 채소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드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비빔국수와 비빔면 같은 밀가루 음식들은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당을 막아야 인슐린 저항성 점수를 낮추고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추로, 채소로 밀가루 음식을 먹기 위한 위안을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추는 우리 몸에 너무너무 좋은 채소입니다. 그렇다고 상추가 들어가는 모든 음식들이 건강한 음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추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보약으로 먹는 방법 첫 번째는 상추를 몇 끼 식사마다 드시는 방법입니다. 상추를 하루 한 끼로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는 2끼나 3끼 식사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바로 혈당 관리 효율 때문입니다. 한 끼만 혈당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먹는 모든 몇 끼 식사를 관리하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 점수를 낮출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즉 건강 점수 플러스 1점을 매일 쌓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현상 유지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공격적으로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상추에는 염증을 촉진시키는 오메가6 지방산보다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즉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한 끼에는 무조건 상추 5장 식사법입니다. 어떤 식사를 하시더라도 상추 5장은 꼭 먹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못 참고 비빔국수를 먹더라도 5장은 꼭 챙겨 먹자는 것이죠. 이렇게 상추를 몇 끼마다 챙겨 드셔서 암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양념 고기입니다.
우리가 상추를 가장 많이 즐기는 대표적인 방법이 쌈채소이죠. 상추를 쌈채소로 먹을 때 가장 많이 함께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고기입니다. 이 고기 음식 중에서 혈당을 올리고 우리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음식이 바로 양념 고기입니다. 닭갈비, 양념 돼지갈비, 양념 소갈비, 불고기, 제육볶음 이런 양념 고기들은 우리 건강에 왜 좋지 않을까요? 양념에 혈당을 올리는 달달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기에 양념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혈당을 그렇게 올릴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돼지갈비를 양념에 재워 놓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양념 고기를 먹으면 사실상 설탕을 많이 섭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양념 고기를 구워 먹으면 당독소도 많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당독소는 우리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최악의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혈당도 높이고 염증도 일으키고 아무리 상추와 함께 먹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건강 점수를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상추를 안 먹는 것보다는 함께 먹는 것이 훨씬 좋겠죠. 그렇다고 완벽하게 방어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위안과 합리화로 우리가 건강을 잃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념고기는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추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보약으로 먹는 방법 두 번째는 상추를 양질의 지방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상추를 고기와 함께 즐겨 먹을까요? 궁합이 좋기 때문입니다. 상추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즉 양질의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베타카로틴 섭취 효율이 좋아지고 높아집니다. 물론 양념고기 대신 삶아서 먹는 보쌈, 갈비탕 같은 음식으로 상추와 함께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계란, 들기름과 함께 드셔도 너무 좋은데요. 계란 노른자의 콜린, 들기름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3는 우리 뇌 건강에 너무나 많이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많이 즐겨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주 즐겨 드셔야 할 상추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이제는 건강한 고기, 계란, 들기름과 함께 상추를 즐겨 드셔서 암과 치매를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백미밥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당을 방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제된 쌀 백미는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고혈당 음식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자주 먹는 우리의 주식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백미조차 줄여야 한다면 먹을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속해서 강조드렸던 정제된 탄수화물, 밀가루, 백미, 설탕, 가공식품, 가공육, 달달한 과일 이런 음식들을 우리 식단에서 전부 다 제외시켜 버린다면 먹을 게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는 건 고기와 채소, 달지 않은 과일, 그리고 통곡물밖에 없죠. 통곡물도 제가 줄이자고 말씀드렸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먹을 음식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제외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난 뒤에 새로운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낮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백미밥을 드셔도 문제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내장 비만이 있으시고 고혈압, 고지혈, 지방간, 당뇨, 대사증후군 등의 생활습관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백미는 줄이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상추를 백미와 함께 드시더라도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현상 유지가 아니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꼭 기억해 주시고 되도록 백미는 반공기나 3분의 1공기로 줄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추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보약으로 먹는 방법 세 번째는 상추를 다른 쌈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당을 방지하여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채소 섭취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이고 채소를 많이 먹고 부족한 에너지를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로 채우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는 식단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쌈으로 즐겨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추와 다른 쌈채소를 함께 드시는 것이 너무나 좋고 우리 건강을 위한 최고의 전략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필수 쌈채소는 비타민C, 폭탄채소, 고추와 파프리카, 천연 항생제, 마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깻잎입니다. 물론 당근도 좋습니다. 이렇게 쌈채소를 몇 끼마다 챙겨 드신다면 백미를 줄이시더라도 충분히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배가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부족하다면 말씀드린 고기와 계란을 조금 더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단을
이걸 유지하고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는 상추와 건강한 쌈채소를 몇 끼마다 꼭 챙겨 드셔서 암과 치매를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참기름입니다. 우리가 상추를 즐겨 먹을 때 섭취하는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은 참기름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고기를 찍어 먹기도 하고 반찬에 많이 넣어 먹기 때문입니다. 제가 순두부찌개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메가6 성분 위주의 식용유와 참기름은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있고 염증을 줄이는 오메가3 기름과 성분은 너무 적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 불균형 때문에 우리 몸의 만성염증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염증이 늘어나면 인슐린 저항성도 함께 높아진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을 줄여야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우리가 음식으로만 섭취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오메가6 기름을 줄이는 것이 우리가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참기름 역시 너무 맛있지만 우리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장을 꼭 쓰셔야 된다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으로 대체해서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추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보약으로 먹는 방법 네 번째는 싱싱한 상추를 먹자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상추라도 오래되고 변질된 상추는 우리 몸에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추를 우리가 무심코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추를 선택해야 할까요? 잎이 탱탱하고 처지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상추, 적상추, 로메인 다 좋습니다. 물론 종류에 따라 약간의 성분 차이는 있겠지만 즐겨 드시는 것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어야 할 상추라면 다양하게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품종에 집착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유기농 상추가 제일 좋겠죠. 대신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건강하고 싱싱한 상추를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흐물흐물해진 상추, 색이 변한 상추는 부패하고 있는 상추이기 때문에 아까우시더라도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싱싱한 상추로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쌈장과 초장입니다. 제가 마늘 편에서도 강조드린 내용이죠. 우리는 보통 달달한 쌈장, 달달한 초장을 이용해서 쌈채소를 먹고 있습니다. 맛이 아주 좋죠. 쌈채소 맛의 핵심은 사실 이 소스들에 있습니다. 쌈채소를 먹는 이유가 이 소스를 통해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드시는 분도 있죠. 특히 쌈장에 참기름까지 넣어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달달한 소스가 우리의 혈당을 높이고 과식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는 고혈당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은 소량이라도 혈당을 빠르게 높일 수 있습니다. 나는 자주 먹지 않아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식단에 침투해 들어온 설탕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모르고 먹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된장에도 들어있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죠.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요리, 반찬에는 설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이 이렇게 안 좋아졌습니다. 설탕이 들어간 소스는 그 어떤 합리화도 좋지 않습니다. 안 먹는 것이 우리 건강을 위해 제일 좋습니다. 달달한 쌈장과 초장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암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추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보약으로 먹는 방법 다섯 번째는 저염식으로 먹지 않기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채소를 많이 먹게 되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염분 섭취입니다. 저염식은 우리 몸에 너무나 안 좋습니다. 저염식은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염식이 오히려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물론 고염식으로 먹자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지 않게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혈액은 맹물이 아닙니다. 소금물입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성분입니다. 적게 섭취하는 것이 훨씬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은 상추와 함께 먹는 고기나 계란에 충분히 넣어서 조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과 찌개로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미네랄이 풍부한 히말라야 핑크 소금 같은 돌소금을 추천드립니다. 소금은 우리 혈관을 병들게 하는 주범이 아닙니다. 가공식품, 오메가6 기름, 당독소, 정제된 탄수화물, 염증,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이 결과로 만들어진 중성지방이 우리 혈관을 병들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적당한 염분 섭취로 암과 치매를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피해야 할 상추와 함께 먹는 음식은 비빔국수와 비빔면, 양념고기, 백미밥, 참기름, 쌈장과
초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추를 보약으로 먹는 방법은 한 끼마다 상추 5장 먹기, 고기, 계란, 들기름과 함께 먹기, 다른 필수 쌈채소와 함께 먹기, 싱싱하게 먹기, 저염식으로 먹지 않기였습니다. 암과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의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이런 노력과 좋은 선택이 매일매일 쌓여 나간다면 암과 치매는 우리 인생에 얼씬거리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건강한 선택으로 채워나가시는 저와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도움이 되실 만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